안녕하세요, 맹이쌤입니다. 지금은 방학 중인데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출근을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저희 학급에서 있었던 무슨 체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강사님 수업 그리고 아이들에게 했던 선물 이런 것들을 올리면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과 DM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비로 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밖으로 학급만 이렇게 나갈 때 관리자님의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양한 학급 활동 그리고 학급 체험 학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제 관리자님의 결제와 그리고 학부모님 동의는 어떻게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2023년에 제가 1년 동안 썼던 예산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일단 학교 안전 매핑 동아리 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125만 원, 그리고 이제 꿈실은 이 400만 원 중에서 저희 학급 예산이 1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희망교실 4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비주쿨 600만 원. 네, 600만 원도 이제 저희 학급이 다 쓰지는 않았고 5학년이랑 조금 나눠서 썼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책임자가 저라서 저희 학급에서 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팀 교사 연구회 사다리 프로젝트 합쳐서 600만 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노전에도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으로 50만 원 받았던 돈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인공지능 교육 교사 연구회에 이번에 소속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받았던 30만 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그런 학교에서 주는 예산인데요. 학급비, 학습 준비물비 해서 50만 원인데요. 얘를 조금 적게 잡았어요. 정확한 얘 돈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봤더니 제가 1년 동안 사용했던 예산이 약 1,69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과 그 절차, 그리고 또 예산을 쓰고 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예산을 쓸 때는 행정실에 또 어떤 결제를 맡아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불과 1년 전인데서 제가 썼던 책에 자세하게 담아놨었는데요. 여기 목차를 보니까 이제 트렌디한 수업을 위한 풍부한 예산 확보하기라고 해서 124쪽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을 통해서 예산을 이제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모니터를 조금 봐야 돼서 이렇게 화면이 제 눈이 좀 위로 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희망교실, 그리고 꿈꾸는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쉽게 공문을 통해서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문으로 온 것 중에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온 커뮤니티 매핑, 그리고 또 서울시 보람의 청소년에서 왔던 청소년 동아리,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문으로 안내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통 예산 신청을 받는 공문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람에 있는 문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요거는 이제 좀 같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반에서 쓰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예산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아이들과 스팀 교육, 그리고 AI 교육, 그리고 과학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2월 말 그리고 이제 3월 초 이 사이에 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를 이제 자주 방문을 하면서 관련 예산이 없나 이제 봤는데요. 예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신청해서 사용하였고,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한국과학창의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 공고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때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미 너무 예산이 많아서 여기서 더 신청하면 이제 진짜 쓰러지겠다 싶어서 이제 신청 못한 것들이 있는데 학기 중에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홈페이지는 자주 방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교육청 그리고 과학창의재단 이런 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과 관련 있는 그런 정부의 부서를 찾아서 이제 그 보고서를 써서 예산을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기업가 교육을 되게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하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비주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굉장히 큰 그런 규모라서 이걸 꼭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각각 지속 가능 개발 교육, 또 기업가 교육, 아니면 융합 교육 이렇게 관심 있는 교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다 정부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이 청소년 또는 중고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거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곳을 한번 직접 찾으셔서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해서 이렇게 신청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원하는 이제 사업 공고를 찾으시면 거기서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비주쿨 같이 예산 규모가 600에서 8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 되는 것들은 그 계획서도 작성도 한 20페이지 정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든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거의 한 그래도 6페이지 정도 이내로 계획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서에는 이 돈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은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고 예산 사용도 이제 거의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8월 정도에 이제 중간 보고서를 한 번씩 제출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 그 신청서를 쓰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출해야 하는 것들은 그나마 조금 이제 중간 보고서는 간소화된 편이고, 또 이제 마지막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은 또 굉장히 좀 힘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계획서에 올렸던 대로 거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거는 뭐 체험활동비로 이제 예산을 그 계획을 잡아서 그 예산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체험활동을 못 가게 될 것 같아서 이 체험활동비를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식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의 교구를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변경하고 싶을 때는 또 그 변경 기한을 올려가지고 또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사용할 때도 보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관련 가이드예요. 그래서 보면 또 뭐 예산마다 체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 또 아이들 간식비와 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 이런 것들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나중에 회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예산을 쓰기 전에 이제 내가 지금 사용하는 예산이 괜찮은지 이제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또 항상 사용하고 나서는 관련 영수증 또 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서류들이 되게 많아요. 또 교구를 또 사게 되면은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제 수량 같은 것도 기입해야 되고 이제 꽤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제 관련 그런 안내들이 다 이런 서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쓰고 나서 어떤 증빙 서류를 모아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하셔서 하나하나씩 이제 다 모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했던 기한들인데요. 네, 일단 한 페이지당 지금 기한이 30개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지가 지금 보시면 5페이지예요. 그래서 기한을 진짜 제가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업무 강도인데요. 그래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예산을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예산을 사용해서 이제 학급 체험학습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산을 받지 않고도 이런 예산이 없이 그냥 무료로 학급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것 역시 공문에 이제 많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그것을 신청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왔을 때 다양하게 신청하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이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그런 또 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 그리고 이제 해당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구청 이런 데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왕복으로 이제 셔틀버스까지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꼭 추천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신청했던 그런 예산을 사용해서 우리 반이 이제 학급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 교사가 이제 셔틀버스도 직접 섭외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는 장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이제 교사 개인이 이제 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있으면 아이들이 또 이제 좋은 경험을 하고, 또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추억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2023년에 갔던 활동들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국회 견학 체험 활동, 그리고 안심 생존 수영 교육,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어린이 스마트 도시 탐방 교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문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외부 뭐 강서구청, 뭐 서울시 교육청 이런 데서 이제 진행한 프로그램에 신청이 돼가지고 이제 갔던 그런 활동들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재활용 공책 나눔 행사,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체험학습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받았던 예산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 학급이 따로 갔던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내용이 이제 학급에서 아이들끼리 따로 회식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관리자님께 허락을 구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게 관리자님께 허락을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급에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전체가 롯데월드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반만 따로 아이들과 이제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기한을 드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후 계획안해서 단체 버스를 이용해서 도착하는 건 이제 5학년이 공통된 내용인 거고, 그 후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 저희 반만 이제 따로 진행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적은 뒤에 관리자님께 승인을 얻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이제 저희 반은 이제 카페를 대관해서 아이들과 행사를 하였는데요. 그런 행사 역시 이제 기한을 올려서 허락을 구한 뒤에 이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이 학부모님들께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 댓글을 통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의를 해주시고 그 동의한 내용을 캡처를 해서 이제 관리자님께 기한을 할 때 같이 첨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긴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여러 가지 풍족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이제 예산을 사용하기까지에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런 지출을 할 때마다 행정실과 관리자님께 그런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제를 하고 나서는 그 모든 영수증 그리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이제 모아놓는 것도 굉장한 일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조금 일이 많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제 예산을 많이 이제 이렇게 따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이들과 진짜 많은 추억이랑 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의 그런 양과 질이 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역시 이제 그런 예산을 받아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또 양질의 수업을 만들어서 이런 수업을 했다라는 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역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고 또 수업을 하는 그런 능력이나 수업의 질이 되게 개선되는 것을 많이 느껴서 교사로서의 성장을 확실히 한다는 것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처럼 예산을 이렇게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진짜 많은 무리가 되고 이제 정시 퇴근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많이 따고 진짜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방학 중에도 나와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예산을 한 2개 또는 3개 정도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산 없이 공문을 통해서 신청해가지고 또 버스도 지원받고 정말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물론 기한을 그것도 하긴 해야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월달이 되고 또 이제 3월이 되면 각종 사업 공고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이제 공람 문서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나 아니면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정부 사이트를 이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업 공고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사업에 이제 신청을 하셔서 예산도 지원 받으셔서 원하는 수업을 그렇게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